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4번이요. 358페이지 4번. 이거 볼 텐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요. 이게 그 지번을 새로 부여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고 수 있는 그런 사유들. 그런 사유들에 대해서 하나씩 보고 있는 겁니다. 신규 등록할 때 어떻게 붙이고, 분할할 때 어떻게 붙이고, 합병할 때 어떻게 붙이고.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 그 도시개발 사업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아까 말했지만 신길뉴타운 만들 때 원래 신길동은 다 등록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필지가 작고 복잡하고 이러니까 이게 싹 다 밀어버리고 완전히 필지 구획을 다시 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건물 지어놨잖아요. 그럼 다 밀어버리고 필지를 다시 구획하기 위해서는 측량을 해야 됩니다. 이때 하는 측량을 보고요, 지적 확정 측량한다라고 말을 해요. 뭘 한다고요? 지적 확정 측량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프린트 좀 봐보세요. 프린트 마지막 면. 마지막 보시면 이게 그 아프리카처럼 생겼죠. 이 동이. 이게 신길동이라고 치고, 이게 신길동이라고 치고, 그럼 신길동 1번지가 이제 있을 거고 제일 마지막 지번이 지금 2150이라고 돼 있어요. 확인했나요? 근데 보니까 이제 신길동 필지가 이렇게 좀 약간 불규칙하게 돼 있죠, 그죠? 근데 불규칙한 그 지역이 요번에 이제 뉴타운 지역으로 들어갔다고 쳐봐요.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그 필지 안 그려진 부분 있잖아요. 필지 안 그려진 부분은 그냥 이번에 뉴타운 지역에서 제외됐고, 그러니까 신길동 전체가 뉴타운에 다 들어간 거 아니니까 필지 그려진 부분만 들어갔고 안 그려진 부분은 제외됐고, 그러면 그 필지 그려진 부분을 하나씩 구해가기 위해서 측량을 했는데 그때 오른쪽에 이제 나왔잖아요. 반듯반듯하게 돼 있는 거. 이때 하는 측량을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지적 확정 측량한다,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지적 확정 측량한다. 그래서 이제 필지가 다 만들어졌는데 그 만들어진 필지에다가 지번을 붙일 때 어떻게 붙이겠느냐,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왼쪽 부분에 봐보니까 2150 밑에 숫자들이 많이 써 있지 않습니까? 쬐끄맣게 2번, 3번, 3의 1번, 4의 2번, 5번, 6번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지금 그 뉴타운 사업지역에 포함됐던 필지 지번이에요. 그럼 지번들은 지금 본번하고 부번이 막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 중에서 부번은 다 버리고 본번만 추려내요. 그래서 그 옆에 보면은 양가로 1 종전 지번 중 본번이라고 돼 있고 거기에 본번에만 동그라미 쳐 있고 부번들은 다 X 돼 있죠. 확인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종전에 있던 지번들 중에서 본번만 추려냈다가 그 본번 가지고 차례대로 순서대로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타운 지역에서 지번을 붙일 때는 어떻게 붙인다고요? 원래 있던 지번들, 종전 지번 중에서 뭐만 가지고 붙인다? 본번. 본번만 가지고 붙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뉴타운 쪽에 살고 계신 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본인 한번 자기 지번 한번 생각해 봐요. 신길동 어떻게 본번으로 붙여 있어요? 부번으로 돼 있습니까? 그거 부번인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건 왜 그러냐? 원칙대로 간다면 본번으로 가야 되는데 왜 부번이 붙을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필지 하나씩 측량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필지 수하고요. 방금 이게 원래 있던 지번들 중에서 본번을 뽑아놨는데 이게 두 개를 비교해 봤더니 딱 똑같아요. 그러면 땡큐지. 그런데 이게 필지가 많고 본번이 모자란단 말이에요. 그럼 본번 붙이다가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었을 때 필지 만들어 놓은 것은 한 500개 되는데 본번 뽑아 놓은 것은 한 400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100개 모자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말이 나와야 되고, 필지 만들어 놓은 것은 한 1000개 되는데 본번 뽑아 놓은 거 보니까 50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자 보세요. 필지가 1000개가 만들어져 있는데 본번이 50개밖에 안 된다라고 했으면은, 그러면 이 1000개의 필지를요 50개의 블록으로 만드는 거죠. 50개의 블록으로. 그럼 한 블록당 필지가 20개씩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블록마다 여기 본번 하나씩 붙여놓고, 그리고 필지에는 전부 다 부번을 붙여버리면 그럼 깔끔하게 해결이 되거든. 그 그림 봐보세요. 그림 봐보니까 이게 좀 진하게 가지고 2번, 3번, 5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2번 블럭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2번 블럭 안에는 지금 보니까 9개밖에 안 들어가 있지만은 실제 거기에 이제 방금 제가 예를 들은 거에 한다면은 여기에 몇 개가 들어가 있다고요? 20필지가 들어가는 거지.
그럼 2번 블럭에는 이제 집원 20개에다가 2에 1, 2에 2, 2에 3부터 해서 2에 20까지. 3번 블럭에는요. 3에 1, 3에 2, 3번 3 이렇게 쭉 넘어가고 5번 블럭도 마찬가지 5에 1 이런 식으로 붙여준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본번이 모자랄 때 근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버릴 때 있잖아요. 이럴 때는요. 블럭 단위로 본번을 붙인 다음에 필지에다가는 부번을 붙여주면은 그러면 깔끔하게 해결이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경우 여기 봐보세요. 필지는 500개인데 본번 400개밖에 안 뽑았단 말이에요. 그럼 400개를 일단 붙여요. 그럼 100필지된 지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제일 마지막 본번 있죠. 본번. 거기다가 이어서 붙여주면 돼요. 그럼 이 경우에는 2150이 제일 마지막 본번이니까 거기 이어가지고 100개 부족한 거 2151, 2152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지. 어때? 말 이해됐어요? 이 그림을 보면서 이게 그런 말이구나 라고 좀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이 그림을 펴놓은 상태에서 358페이지 한번 봐볼게요. 4번 자, 지적확정측량 실시지역이라고 돼 있는 거 거기 봐보니까 가로 안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이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런 말 나왔을 때 그냥 뭐 도시개발 사업이 뭐냐 구체적으로 막 따져보지 말고 우리 주변에서 이런 데 해당하는 데가 뉴타운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은평 뉴타운, 뭐 신길 뉴타운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거기 원칙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 새로 부여할 경우에는 다음의 지번을 제외한 본번으로 합니다. 거기 본번으로 한다 때 본번 동그라미 쳐봐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이 본번이라고만 돼 있는데 그걸 해석을 해보니까 이건 어떤 본번이라고요? 원래 있던 지번들, 종전에 사용했던 지번들 중에 본번이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종전에 있던 지번 중에 본번이다. 이게 그 이제 다음에 지번 제외한다는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건 안 봐도 돼. 시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안 봐도 돼요. 이런 것들은. 그런데 자, 예외를 봐보니까 그럼 동그라미 2라고 동그라미 2를 읽고 있나요? 안 봐도 돼요. 시험에 안 나와요 그거. 무슨 나오면 걱정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고생합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지 마세요. 그런 건 안 봐도 돼요. 네. 보고 싶어 죽겠다. 그럼 자제하세요. 예외 봐보시면 자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을 때는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그 문장이 무슨 뜻이 되는 겁니까? 지금 읽었던 그 문장의 의미가 요거. 필지가 본번보다 많다. 뭐가 모자란다고요? 본번이 모자라는 경우예요. 자, 그랬을 때 1번 블럭 단위 동그라미 쳐봐요. 블럭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에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이런 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차례대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해서 다 했는데 어때요? 지금 했던 내용들을 이게 하루가 지났을 때까지 기억을 할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을 것 같아요. 하루가 아니라 1시간까지도 기억이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을 드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절대 공부를 할 때 이 문장만 읽으려고 그러지 말고 이 그림하고 한번 연결시키면서요.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면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신길동 모양 어떻게 그려졌는지 기억나세요? 아까 이 그림에 나오는 거? 그리고 필지가 다 그려진 게 아니라 비어있는 부분이 있었죠? 거기 위에 비어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거긴 사업적에서 제외된 거니까. 그럼 포함된 것들을 다 측량을 하려고 해서 반듯반듯하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때 하는 측량을 뭐라고 한다고요? 지적 확정 측량. 그럼 필지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지번 붙일 때 어떻게 붙였다고요? 원래 있던 지번들 중에서 뭐만 가지고요? 본번. 그래서 본번만 동그라미 돼 있고 부분 다 X돼 있었잖아요. 그렇게. 근데 이게 본번 뽑아놓은 거랑 필지 만드는 거 비교해 봤더니 본번이 모자라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더 깔끔하게 나오는 게 블럭 단위. 이게 2번 블럭, 3번 블럭, 5번 블럭 이렇게 그게 하나 있었고 2150번 최종 본번이었잖아요. 거기에 이어가지고 본번으로 붙이는 그런 방법이 있었다. 이런 게. 그러니까 그림을 절대 무시해버리지 말고 문장만 읽지 말고요. 그림을 활용해서 하기 바랍니다. 피자 한 판 들어간 그림이에요. 제가 이것을 맨날 여기다가 그렸거든요. 칠판에다가. 근데 매번 그릴 때마다 글씨도 못 쓰는데 힘들더라고. 그래서 이걸 책에다 넣어버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프린트로 이렇게 나눠드리고 설명을 하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그래서 아예 책에다 넣어버린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번 맞췄고요. 이제 지목 들어갈 텐데 여러분 그 지목이라는 것은 이 토지의 주된 용도입니다. 사실
집원 이것은 도대체 뭐 이게 중개사 때 필요하겠나 싶긴 하겠는데 이런 지목이 뭐냐는요. 토지의 가치와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어요. 지목이 임야인 거하고요. 지목이 창고용지하고는요. 이게 완전히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목이 뭔가라는 것은 되게 땅의 가치와 관계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요. 이게 관심이 지번보다는 더 많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봐보면은 지목의 의의라 해가지고 제일에 보니까 토지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 종류 구분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지금 한 줄 읽었는데 거기서 제일 핵심적인 표현은 뭐냐? 뭐가 제일 핵심적인 표현이 되겠어요? 주된 용도입니다. 땅에 대한 주된 용도 있죠. 그 주된 용도에 따라 갖고 지목이 정해져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목이 28개나 돼요. 몇 가지라고요? 28가지. 그럼 28가지 지목을 정할 때 기준. 그 기준이 뭐라고요? 용도입니다. 용도에 따라 지목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자 이제 됐고 지목의 설정 원칙이라는 말이 나와서 4가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거기를 볼 때 그 4가지를 다 보려 그러지 말고요. 참. 거기 지금 첫 번째 나온 게 지목 법정주의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확인했어요? 그러면 지목 법정주의라는 말이 나왔을 때 그 옆에 내용을 읽지 말고 자 칠판 보십니다. 이 말을 한번 그대로 해석해 봐요. 그대로. 뭐예요? 뜻이 지목은 법으로 정한다라는 겁니다. 지목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야 우리 법에가 지금 28개 지목이 있는데 이게 당사자 간에 계약을 하면서 야 우리 아니 이렇게 다양하고 보라옅은 세상에서 28개 지목이라는 게 말이 되냐? 우리 계약을 하나 새로 만들자. 지목. 해봐야 그건 무효예요. 그런 건 없는 거야. 지목의 종류와 내용은 법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가야지 마음대로 못 정합니다. 그래서 이거 지목 법정주의. 두 번째로는 일필일목의 원칙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책 보지 말고 여러분 이 말 한번 그대로 해석해 봐요. 뜻이 뭔 것 같아요? 필지가 하나 있으면 지목을 몇 개 쓰라고요? 한 필지만, 지목을 하나만 써라. 필지 하나에는 지목이 하나만 붙지 이게 필지에 지목 2개 붙는 경우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게 한 5평짜리 한 필지다 그러면 지목 하나 쓰는 게 뭐 당연하겠다 싶은데 그럼 5만 평짜리 한 필지라고 해봐요. 5만 평이면 굉장히 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지목은 몇 개밖에 못 쓴다고요? 하나. 고래가 아무리 커도 눈은 2개밖에 안 달렸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는요, 주용도, 주지목 추종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지목 추종의 원칙. 칠판 보세요.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요, 주된 지목에 따라서 정한다. 추종해서 정한다. 주된 지목에 추종해서 정한다. 주된 지목에 따라서 정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 필지에는 지목을 하나밖에 못 쓰는데요. 그 토지 한 필지가 용도가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는 있어요. 용도가 다르게 쓰일 때가 있거든. 그럼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여기 지금 우리 그 대방역 있잖아요. 대방역 이렇게 보면은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고 대방역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 강남역을 한번 가봅시다. 강남역 가기 좋잖아요. 강남역 사거리가 있어요. 사거리 도로 있잖아요. 조금 내려가 보면은 지하 상가들 많죠. 지하 상가. 그리고 더 내려가 보면 지하철이 지나가요. 그럼 되게 땅이 입체적으로 써져 있는데 그거 필지가 몇 개인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 한 필지인데 지상으로는 도로가 만들어서 차가 지나가고 조금 더 내려가 보면은 지하 상가가 있어갖고 이게 장사하고 있고요. 더 내려가 보면은 지하철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도가 지금 3가지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3가지. 그럼 필지는 3개예요, 1개예요? 하나. 하나의 필지를 입체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지목을 하나밖에 못 쓰는데 거기 용도는 지금 3가지거든. 그럼 그중에 제일 중요한 용도는 뭐냐? 도로입니까? 상가니까 대거든요. 대. 지하철 지나가니까 철도용지. 그러니까 그 필지는 도로와 대와 철도용지 3가지 정도로 쓰이는 거예요. 그럼 그중에 어떤 용도에 따라 지목을 정하라고요? 제일 기본적으로 중요한 용도. 그게 뭐겠습니까? 거기서는 도로지. 강남의 사거리가 제일 기본 용도는 도로예요. 그러니까 등록을 할 때는 그 필지는 뭘로 등록한다고요? 도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 필지가 두 가지 이상 용도로 쓰일 때는 제일 주된 지목에 따라 가지고 정하게 돼 있다. 이것이 만약에 한 필지에 여러 개 지목을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겠지. 근데 필지 하나에는 지목을 하나밖에 못 쓰기 때문에 만약 한 필지가 두 가지 이상 용도로 쓰일 때는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정하게 됩니다. 이런 말이에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아,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헤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어려운 말 아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일시 변경 불변원칙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한번 그대로 해석해 보세요. 책 읽지 말고. 일시적으로 용도가 바뀌었을 때 그때 바꾸지 말아라. 이런 말이거든요. 토지 용도가 일시적으로 바뀌었을 때는 지목 바꾸지 말아라. 이런 건데 우리가 제가 이게 설명할 때 가장 이제 많이 예를 드는 게 이렇게 주택가를 가보면은요. 주택가를 가보면 필지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건물 지어져 있고요. 앞에는 도로가 나 있고 여기에 건물 지어져 있고 여기는 무 심어져 있고 여기는 건물 지어져 있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지목들이 다 대일 텐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필지 대장을 떼보면 대장에 가요. 지목이 대로 써지겠습니까? 전으로 써지겠습니까? 잘 못 들었어요? 건물 지어졌고 무 심어져 있고 건물 지어져 있고 그럼 이 땅 대장을 떼보면 그 토지 대장에 지목이 뭐라고 써 있겠냐고요? 대라고 써 있겠지. 대라고. 대. 그러니까 원래 이 땅은 다 보니까 지금 용도는 뭐겠어요? 건축물 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땅 주인이 지금 이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놓지 않고 임시적으로 뭐라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건물 짓기가 여의치 않으니까 그냥 김장무나 심어놨다라는 거지. 이렇게. 그럼 만약에 내년 봄이 됐었는데 그럼 건물 올라갈 줄 알았더니 또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다가 상추 심어놨다고 상추. 그럼 지금 뭐겠어요? 여기다 그냥 그다음에 고구마 심어놨어. 그래도 이게 되지. 그러니까 이 땅의 용도가요. 이게 그냥 임시적으로 땅 주인이 여의치 않으니까 잠깐 뭐 작물 심고 있는 것이지 이 땅의 본래 용도는 뭐라고요? 건물 짓는 겁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용도가 바뀔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지목을 바꾸지 말고 그냥 두라 그 말이에요. 이걸 보고 일시 변경 불변원칙. 한번 지목이 정해지면은 쭉 가야지 잠깐 용도 바뀌었다 해가지고 지목 바꾸는 거 아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영속성의 원칙 이렇게도 말하는 거예요. 말 이해되셨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옆에 여러분들은 항상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자꾸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원어민들입니다. 국어 사용 경력이 작게는 20년부터 길게는 65년까지 다양합니다. 그럼 국어를요 엄청 오래 썼기 때문에 국어적 감각들이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무시한단 말이에요. 본인이 갖고 있는 국어적 능력을 무시하고요. 그냥 외워버리려고 그래. 그래서 이걸 읽으면 그대로 읽으면 되거든. 근데 이걸 무시하고 옆에 걸 외워요. 그러지 말라는 거야. 이 말을 자체를 막 외워야 될 것 있긴 한데 이건 안 외워도 그냥 풀어서 읽으면 답이 나오거든. 지목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필지 하나에는 지목 하나만 쓴다. 주된 지목에 따라서 정한다. 일시적으로 바뀌었을 때 변경됐을 때는 바꾸지 않는다. 그냥 그대로 읽으면 되는데 이걸 외우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거 안 읽고 그냥 이것만 설명한 거죠. 충분히 의미 전달됐죠? 그렇게 하시면 돼.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원어민들. 가끔 가다 보면 우리 교실의 수강생들 중에 외국인들도 있어요. 작년 수강생 중에 이 중국 교포도 아니고 한족이었어요. 한족. 중국 한족이 와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것도 야간반에. 이렇게. 근데 나중에 이제 사정 들어보니까 상당히 이 사람 공부를 잘했더라고요. 베이징 대학인지 베이징에 있는 대학이 나온지 그러니까 중국에서 최고 대학을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대학 때 우리나라로 이렇게 유학을 와가지고 계속 있으면서 이제 그러니까 대학 때부터 왔으니까 나이가 좀 있어요. 한 30대 초반? 근데 그 사람 그때 하는 일이 뭐였냐면은 그 성형외과 있잖아요. 성형외과 그 코디네이터. 이게 이제 중국인들 대상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상담해주고 막 이런 거예요. 이거 했는데 정말 능력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성형외과에서 근무한다 그러면 되게 막 뭐 이쁘게 생겼을 것 같잖아요. 수수하게 생겼습니다. 키도 그렇지 않고.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중국어 잘하고 한국어 잘하고 그러니까 그걸 하는데 능력이 있으니까요. 작년에 진짜 공부를 할 시간도 없었다고 그러더라고. 정말 바빴대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중국인들이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 공부하러 온 거였던 거지. 그러니까 병원에서 내버리지도 않고 그냥 계속 데리고 있었다더라고요.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야간반에 와가지고 이 사람이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합격하고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나 중국인이었다. 근데 아니 그러면 어떻게? 근데 우리 조선족도 아니고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대학부터 유학 와가지고 막 쭉 사정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공부하다가 이게 말들이 좀 어려운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중국어로 바꿨대. 중국어로 바꿔가지고 우리랑 좀 반대로 공부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점수도 되게 잘 나왔단 말이에요. 작년에 좀 어려웠었는데. 그래서 그런 한족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원어민이라는 거지.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풀어서 해결하란 말이에요. 풀어서. 알겠죠? 네. 지목의 구분 내려오는데 여러분 지목의 종류는 28가지입니다. 1번 전부터 해가지고 한번 넘겨봐요. 넘겨보면은 이게 안 끝납니다. 하나 더 넘겨봐야 돼. 자그마치 4페이지에 걸쳐서 써 있습니다. 28개 지목에서 문제는 한 문제가 나옵니다. 반드시 100%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 28개 지목 중에 한 문제가 반드시 나와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공부할 양에 비해서 이게 적당한 문항수인가요? 아니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4페이지 걸쳐갖고 28개에서 한 문제가 나온다면 적은 거예요? 한 2문제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민법을 공부하든 공법을 공부하든 간에 진짜 양이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양에서 나올지 안 나올지를 모릅니다.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공부를 하는 것이지 100%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목은요 여기서 100% 나와요. 28개 안에서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거든. 그리고 여기 안 써진 것은 절대 안 물어봐요. 딱 여기 써진 것만 물어봐요. 그러면 이게 양은 좀 많고 부담이 되긴 하겠지만 출제 가능성이 100%이기 때문에 할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확실한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약간 당장 보기 불편하다고 안 봐버린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거 다 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수업하는 거 한번 잘 들어보고요. 이게 그것도 재미없지도 않아요. 이거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요. 그냥 따라서 하다 보면은 줄치고 동그라미 치다 보면은요.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거. 그래서 28개 지목 중에 먼저 1번 전이 나오는데 참 이거 관련돼 갖고 우리나라가 지적법이 처음 만들어진 게 1960년이에요. 여러분 1960년에 민법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적법이 민법만큼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더 중요하진 않지만 진짜 중요한 게 국가가 토지를 관리할 때 가장 기본법이 되는 게 지적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 간의 계약 관계를 다루는 것만큼 이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해에 만들어지는 거거든. 1960년대 만들어질 때 우리나라는 완전한 농업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지목의 1, 2, 3번이 전답, 과수원, 농지예요. 이게 시작하거든. 그 당시에 1960년에 처음 만들어질 때요. 지목 18개였습니다. 근데 점점 분화돼가지고 현재는 28개가 된 거예요. 많이 늘어난 거지. 자, 보면은 먼저 전이 나오는데 여러분 전이면 밭이잖아요. 밭. 봐보니까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줄쳐봐요. 거기. 곡물, 원예작물, 약초, 뽕나무 이런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다. 재배 동그라미 쳐봐요. 그러니까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식물 재배하면은 그 땅의 지목이 뭐라고요? 전이다. 그런데 가로를 봐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과수를 제외한다라고 돼 있죠. 왜 과수류는 제외되겠어요? 밑에 3번에 과수원이 있거든. 그래서 제외되는 거고. 그다음 답을 한번 내려와 볼까요? 여러분 답은 뭐라 그래 이걸 보고 우리가 논이라 그러죠. 논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한단 말이 나와요. 그 줄 쳐보세요. 그 벼, 염, 미나리, 안고를 재배한다. 재배 동그라미 쳐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정과 답 하나씩 읽었잖아요. 그러면 정과 답을 구분할 때 기준은 뭔 것 같습니까? 물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경작 방식 차이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방금 여러분 거기 읽어봤을 때 무슨 작물들이 나왔잖아요. 식물들 이름 나왔잖아요. 그런 거 외워야 되겠어요? 안 외워도 되겠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이런 거 안 외워도 됩니다. 그 정도까지 잔인하지 않아요. 이거 바꿔가지고 문제 내거나 그러진 않아. 출제자들이.
그다음에 세 번째 과수원이 나왔어요. 과수원. 자,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 등 과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에서 끊고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설 부지다라는 말이 나왔거든. 과수류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가 과수원이라는 뜻인데 거기 여러분 과일 종류가 5개가 나오죠. 그럼 시험 낼 때 이 5개에서만 나오겠습니까? 다른 과일도 나올까요? 뭐 오렌지, 자두, 낑깡 이런 거 나올 수 있겠어요? 아까 말했지만은 여기에 안 써진 건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럼 선생님 과일 5개 외워야 되나요?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전에 호두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호두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호두류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 이렇게 나왔어. 딱 하나만 떼가지고 야 호두가 과일이냐? 약간 헷갈렸다고. 보통 우리가 과일이면 칼로 깎아야 되는 데는 깨잖아요. 약간 처음에 헷갈렸다고. 근데 견과류가 있지, 견과류. 근데 밑에 보면은 2번에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로합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칠판 좀 봐보세요. 이게 뭐냐면 제가 여기 설명할 때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사과 과수원이에요. 사과 과수원. 사과 과수원인데 여기다가 소유권자 갑이 저장 창고를 지으려고요. 이만큼을 형질 변경했습니다. 사과 저장 창고 지으려고 그래놓고 형질 변경하고 창고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경우에는 땅을 분할하고 지목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그냥 냅두면 되겠어요? 방금 여러분들 읽었어요. 방금 저장시설 등 부속설 부지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그냥 과수원에 포함된다 그 소리야. 그러니까 창고 지으려고 여기 형질 변경했을 때는요. 땅 분할할 필요 없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갑이 여기다 집을 지으려고요. 집을 지으려고 형질 변경했습니다. 그 집을 진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분할하고요. 여기 지목 바꿔줘야 돼요. 지금 법이 그렇잖아요. 그죠? 과수원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지목을 뭐로 하라고요? 대로 해라.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지. 차이점 알겠어요? 이렇게. 다음 이제 목장용지. 여러분 우리가 보통 목장용지 그러면은 뭐가 제일 먼저 딱 그려져요 머릿속에. 소, 젖소, 뭐 양, 말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그죠? 근데 물론 그런 것이 지금 1번이야. 1번 초지를 조성한 토지. 초지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 대관령 갔을 때 뭐 삼양목장 이런 거. 그런데 여러분들은 치킨 드신단 말이죠. 삼겹살 드시고 그것들은 어디에서 옵니까? 치킨이나 삼겹살 이런 거? 양계장, 양돈장 이런 데서 올 거 아니에요. 그 양계장 부지 그게 지목문자라는 거지. 여러분 경기도에는 목장용지 지목을 갖는 땅들이 많겠어요? 별로 없겠어요? 경기도 많습니다. 그때 AI 조류 인플루엔자 그 나올 때 그때 문제가 됐던 데가 어디였어요? 파주, 뭐 연천, 강화도 이런 데였잖아요. 그죠? 딱 경기도란 말이에요. 거기에 조류 인플루엔자 양계장들이 다 문제가 됐는데 그 양계장 부지 있잖아요. 다 목장용지예요. 이번에 나와 있는 가축을 사용하는 축사동의 부지라는 말이 있거든. 보통 여러분들이 목장용지 그러면 1번을 주로 생각하지 2번을 생각 안 해. 이게. 그러니까 목장용지라는 게 의외로 양계장 같은 게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한 건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 재미삼아 이제 얘기하는 얘기인데 이건 시험에 내질 않더라고요. 2번이. 3번은 됐고요. 4번 봐보니까 그 주거용 건축물 부지 대로한다라는 말 있잖아요. 방금 말했던 거 방금 과수원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은. 무난하게 넘어가죠. 네. 그 다음에 5번이 이제 임야인데 칠판 좀 봐보세요. 우리 지목 28개 중에서 이제 5번에 임야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임야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는 게 뭐예요? 임야 그럼 그려지는 거. 산. 나무가 꽉 차 있습니까? 나무 없나요? 많죠. 그죠? 머릿속에 그려지는 임야는 산에 나무가 많잖아요. 자, 그런 이제 선입견을 갖고 한번 읽어봐요. 임야를 한번. 거기 읽어보면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수림지, 중림지까지는 이해가 돼요. 수림지라는 것은 나무숲이고요. 중림지는 대나무 숲이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임야 같단 말이에요. 근데 나머지 5개,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거기 나무 없는 것 같거든. 근데도 지목이 뭐라고요? 임야다. 이렇게 칠판 좀 봐봅시다. 임야를 한자로 써보면은 이 수풀림자에 들자자를 쓰는 거예요. 들자자. 그러니까 이게 수풀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들자자가 있는 거지. 여기에다 포함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가 하겠지만 여러분들 국어적 감각으로는요 절대 이거 임야로 연결 안 돼요. 그러니까 출제할 때 암석지나 자갈땅, 황무지 지목은 잡종지다라고 꼬셔놓잖아요. 그럼 다 넘어가 버려. 그게 여러분 감정이랑 훨씬 맞거든.
그래서 여기는 암기를 해야 돼요. 이거 되게 시험에 잘 나오거든. 올해는 안 나왔지만 잘 나오는 파트예요. 그래서 그 5개 머리 글자만 따면요, 그대로 머리 글자 따면요, 암자 모습 황이에요. 암자 모습 황. 여러분, 암자라는 게 뭔지 알죠? 암자. 조그마한 절을 암자라 그러잖아요. 큰 절 말고. 근데 이게 암자 모습이 참 황홀하더라. 어디서 본 암자 모습이야 되겠어요? 바닷가 그러지 말고 등산하다가 산에서 본 암자 모습이 황홀하더라. 이렇게 하시면 되지. 그럼 자동으로 연결된다고. 이거 기억하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광천지가 나오는데 칠판 좀 봐봐요. 여러분, 광천지 할 때 이 천자 있잖아요. 이 천자가 샘천자입니다. 샘천. 네 천자가 아니라 샘천자예요. 그럼 샘이면 어떻게 돼야 돼요? 물이 솟아 올라와야 되죠. 그래서 거기 봐보면은 1번에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이런 말 나왔거든요. 그럼 거기서 용출이라는 단어 동그라미 쳐봐요. 용출이라는 말이 뜻이 뭐가 있어요? 용출. 솟아오른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광천지가 되려면은 반드시 용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광천지가 되려면 반드시 무슨 단어가 들어간다고요? 용출. 그러니까 뭐 온수나 약수나 석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온천 있잖아요. 온천 있는 곳이 이제 광천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나 실무에 가서 하는 얘기고, 여러분 시험 보려고 지금 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광천지 나오면 다른 거 따지지 말고 앞에 있는 온수, 약수, 석유를 따지지 말고 그냥 뭐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용출만 찾으면 돼. 용출 들어가 있으면 광천지, 안 들어가 있으면 광천지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2번 보니까 잡아요. 2번. 다만 온수나 약수, 석유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등 지상시설 부지의 지목은 광천지가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이거 왜 광천지가 아니에요?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방금 말해드렸잖아요. 왜 광천지가 아니라고요? 용출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이거 광천지가 아니면 뭐예요? 그 잡종 지워버리세요. 그건 안 나와 시험에서. 혹시 여러분들 궁금해할까 봐 써놨는데 그건 시험에 안 나와요. 아니다? 그럼 끝나는 거야. 그럼 아니면 뭔데? 그건 안 물어봐요. 그럼 물어보지 않거든? 근데 여러분들 궁금하잖아. 그럼 아니면 뭔데? 그게 뭔데요? 자제하세요. 괜히 시험에 안 나올 거 에너지 뺏기지 말고 그냥 안 보면 되나? 그건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거. 이렇게. 다음에 염전. 올해 염전이 이제 지문으로 나왔는데 여러분 칠판 봐봐요. 염전을 그대로 한번 해석해봐요. 뜻이 뭐예요? 염전 그대로 해석하면 소금, 밭. 소금밭이죠. 소금밭이 염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들어가 보면은 자, 염전이란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조성된 토지와 접속된 제염장 등 시설 부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제염장이라는 말이 소금 만드는 장소 이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문장에서 아 이건 염전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2번을 봐보면 자, 2번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않고 동력으로 바닷물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 부지다라고 했어요. 이건 염전 아니라는 거지. 그럼 왜 그럼 염전 아니면 이게 뭐겠냐? 뭐겠습니까? 공장 용지겠죠. 근데 시험에서는 그냥 아니다 걸로 끝나는 거지. 그럼 뭔데? 이건 안 나온다라는 거죠. 이건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않고 그렇게 한 거 아니라 공장시설물을 갖춰갖고 만들기 때문에 염전으로 보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가 나오는데 칠판 봐보세요. 여러분 대 그러면 자 대 이러면요 이게 이제 보통 지목에 대지라는 건 없어요. 대라고 그래. 그럼 여러분 뭐가 머릿속에 그려져요? 대 그러면 그려지는 게 뭐예요? 주택이 그려집니까? 아니면은 건물이 그려지나요? 떠올리는 게. 딱 대 그랬을 때 떠오르는 게 주택이에요, 건물이에요? 이거예요. 주택이라고만 생각하고 대를 읽잖아요. 그럼 범위가 너무 좁아요. 그래서 거기 봐보면은 대 그랬을 때 영구적 건축물 중에서요 주거나 사무실, 점포,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 부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주거용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학원 건물 솔표 빌딩이란 말이에요. 이 빌딩 주거용 건축물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 부지의 지목은 뭐가 된다고요? 대. 63 빌딩 저거 부지 지목 뭐예요? 대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고 있는 대부분의 건축물 부지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지목 대예요.
강 건너가면은 이천동에가 국립중앙박물관 있죠. 그 국립중앙박물관 그 부지 지목 뭐예요? 대입니다. 왜 대인가요? 법이 그러잖아요. 법이. 방금 써 있잖아요. 박물관, 극장, 미술관 이렇게 법이 그렇다라는 거지. 이게. 그래서 이렇게 대가 생각보다 범위가 넓다라는 거. 그러니까 주택만 생각하지 말고 일반적인 영구적 건축물들 대부분이요 대에 분류됩니다. 이렇게. 다음에 공장용지. 여러분 공장용지가 나오는데 공장용지 딱 그러면 제조업 시설물이에요. 제조업 시설물들. 칠판 좀 봐봐요. 이게 공장 이렇게 있어요. 공장이 이제 부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공장 부지 안에는 이 설비 시설이 들어가 있는 제조 시설 들어가 있는 그런 건축물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지원 시설이 있는 사무실이나 식당이나 휴게실 이런 건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쪽에 이제 좀 크다면 이쪽에 운동 시설이 뭐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장이 있다.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여하튼 간에 공장 안에는 뭐가 들어오든 간에 싹 다 포함돼 버립니다. 공장 안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오든 간에 다 포함돼 버려. 전부 다 뭘로 본다고요? 공장 용지. 그래서 거기 제조업 동그라미 쳐시고 공장 용지 될라 했을 때 가장 큰 특징은 제조업이에요. 거기 동그라미 쳐놓고 3번을 봐보시면 위 1 및 2 토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설 부지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같은 구역에 있는 거기 줄 쳐봐요. 말한 것처럼 공장 안에는요 뭐가 들어오는 간에 싹 다 뭐라고요? 공장용지. 그러니까 거기는 의료시설은 그냥 예를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가 뭐 운동시설이든 타가시설이든 뭐가 들어오든 간에 전부 다 뭐라고요? 공장용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밑에 있는 학교용지 똑같습니다. 칠판 봐보세요. 이게 지금 학교인데요. 학교 안에 학교 교실만 있는 게 아니라 운동장도 있죠. 요즘에 여지간 학교 가보면 다 체육관 있잖아요. 체육관.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시골에서 학교를 나왔으면 시골 학교는 선생님들 관사가 있었어요. 이제 도시에 계신 선생님들 시골에 와가지고 특별히 이제 잠잘 데 없으니까 관사를 다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 관사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지들. 그러니까 하여튼 학교 안에가 들어와 있던 시설물들 있잖아요. 전부 다 무조건 다 학교용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거기 학교의 교사와 교사라는 말은 선생님이라는 뜻이 아니고 교실 건물이라는 뜻이에요. 교실 건물. 학교의 교실 건물과 다음에 접속된 체육장, 운동장 같은 거겠죠. 이거 시설물들 다 학교용지입니다. 2번 좀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2번. 지금 여러분들 읽었던 그 문장에서요. 가장 핵심적인 단어 동그라미 친 다음 어디겠어요? 분리된 동그라미 쳐요. 분리된. 분리된. 그러니까 이게 학교 담 밖에 나가 있다는 뜻입니다. 좀 전에 말했지만 이제 학교 기숙사가 있다고 쳐봐요. 기숙사가 학교 안에 담 안에가 그 기숙사가 지어져 있어요. 그럼 기숙사 부지의 지목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학교용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숙사가 학교 담 밖으로 나와 있다. 그럼 그거 부지 지목은 뭐가 된다? 대가 되는 거예요. 대. 그러니까 이게 학교 담 안에가 들어와 있으면 뭐든지 싹 다 포함돼 버리는데 학교 담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본래 용도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은 분리된 그거예요. 그 다음에 주차장이 나오는데 올해 주차장이 나올 거라고 열심히 막 찍었는데 안 나왔어. 그럼 뭐 다른 건 뭐 그냥 안 나온 거냐? 아니라 그냥 무난한 게 나와버렸어요. 더 쉽게. 주차장이 나왔는데 여러분 주차장 딱 그러면 머릿속에요. 뭐가 딱 그려지세요? 주차장 그러면 그려지는 거. 차 세우는 장소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식당 앞에 가보면 차 세우는 공간 마련돼 있잖아요. 그럼 그거 지목이 주차장이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럼 주차장이 뭘 보고 주차장이라고 하냐? 자, 거기 볼게요. 자동차 등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 전용 건축물 및 접속된 부속시설 부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주차장이다. 그럼 여기서 필요한 말은 뭐냐? 독립적으로 설치된 거기. 독립적 시설을 갖춘 거기 질추고 독립적 시설을 갖춘 그리고 주차 전용 건축물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이런 말이 나와야 이게 주차장이 되는 것이지. 자, 3번 내려와 봐요. 거기 3번. 3번 보시면 주차장법 2조에 따른 노상 주차장 및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이 아니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여러분 노상 주차장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노상 주차장. 자, 보세요.
이게 주택가에 들어가 보면 주택가에 이렇게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이라 해가지고 금 걸어가지고 번호 써진 데 있죠. 이런 거 본 적 있죠? 그럼 여러분 생각에 자 이제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 부분이 따로 필지로 만들어지겠습니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요? 여기를 그냥 도로에다가 금고 놓은 거니까 따로 이 금거진 부분은 필지로 만들어지지는 않았겠죠, 그죠? 그러면 지목을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필지가 하나로 따로 만들어져야 그게 지목이 정해지는 거라고. 그 말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노상 주차장이라는 게 금고는 부분은 따로 필지가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거기 지목을 주차장을 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럼 그거 뭐겠어요, 지목이? 그냥 도로지. 도로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주차장이 될 수 없고 그냥 뭐라고요? 도로다. 그럼 부설 주차장이라 했는데 자, 부설 주차장이 그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식당 앞에 딸려 있는 주차장 이런 거 말한 거거든요. 그럼 식당 앞에 딸려 있는 주차장은 따로 주차장이 아니에요. 그럼 그건 뭐겠어요? 식당이 지목이 대가 될 테니까 대가 되는 거죠. 학교 가보면은 학교에 갔을 때 그 주차 시설 마련돼 있잖아요. 그럼 그거 부설 주차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목 뭐겠어요? 학교용지. 교회 가도 마찬가지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되겠고요? 종교용지. 그러니까 부설 주차장은 독립된 필지라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포함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이 되는 게 아니다. 이해되죠? 네. 그다음에 주유소용지. 올해 이게 시험에 나온 거거든. 주유소용지가 보니까 1번 석유 제품, 액화석유가스. 그다음에 액화석유가스라는 게 LPG 말하는 거예요. LPG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전기 또는 수소 판매를 위해서 일정한 설비를 갖췄다. 여기서 전기 또는 수소 판매라는 말이 작년에 들어왔어요. 지금 전기차하고 수소차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이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뭐 주유소용지 되겠구나라고 크게 문제 안 되고 밑에 있는 2번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 부지와 접속된 시설을 부지다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저유소가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저유소. 기름을 저장한 장소. 그럼 원유저장소는 뭐겠어요? 원유를 저장한 장소. 이런 거 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저유소 그러면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저금통이 뭐예요? 저금통. 금을 저장한 통이잖아요. 그냥 그렇게 읽은 것처럼 저유소, 기름 저장한 장소. 그러니까 주유소용지가 되는 거지. 다음에 3번 좀 읽어보겠습니까?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 3번 읽었죠, 그죠? 3번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줄을 친다면 어디겠습니까? 공장 안에. 거기 줄 쳐요. 공장 안에. 정비 공장 안에라는 말 있죠? 조금 전에 말했죠. 공장 안에는 뭐가 들어가든 간에 싹 다 뭐라고요? 공장용지다. 공장 안에는 뭐가 들어가든 간에 따로 분리되지 않고 다 포함시켜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공장용지가 돼버린다. 올해 이게 시험에 나온 거죠, 이게. 올해 시험에 나왔던 그 이 지문 중에서 2번하고 3번을 연결시켜가지고 같이 나왔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창고용지가 있는데 여러분 창고가 뭐 하는 곳인지 알죠, 그죠? 물건 보관하고 저장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읽어보니까 물건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해서 자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 부지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제 보관하고 저장하는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 부지. 이 말이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그래야 창고용지가 되는 거라고. 그런데 밑에 2번을 봐보니까 자 실외 물건을 쌓아두는 곳의 지목은요. 창고용지가 아니라 뭐예요? 잡종지예요. 왜 이것은 물건을 쌓아두는 곳인데 창고용지가 아니라 잡종지가 되는 겁니까? 이유는 여기는 뭐가 없으니까? 그래, 독립적 시설물이 없지. 보통 일반적으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야적장이라 그래요. 야적장이라는 말 들어본 적 없어요? 야적장? 그냥 야외에다가 물건 그냥 쌓아놓은 거 있잖아요. 조금 더 좀 관리 좀 한다면 거기다 갑바 쳐놓고 초록색 그거 갑바라고 표현하죠. 커버 씌우는 거 있잖아요. 이거. 그래서 지금 왜 1번은 창고용지인데 2번은 아니냐라고 했을 때 차이점은요. 2번에는 뭐가 없는 거라고요? 독립적 시설이 없으니까. 자, 여기까지 여러분 지금 쭉 한번 해봤는데 좀 더 할 겁니다. 쭉 해봤는데 어때요? 이게 하겠어요? 그냥 죽어버리겠어요? 와, 그럼 이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혹시 그런 생각 들어요? 지목은 여러분들이 일일이 여기 있는 거 다 외워야 문제 푸는 거 아니고 방금 제가 말했던 거 있잖아요. 줄치고 동그라미 치고 그런 거 위주로 접근하면 다 맞습니다. 이게 되게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칠판 좀 봐보세요. 올해 이거 시험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올해 문제입니다.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자 틀린 거 골라봐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지금 올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닷물 끌어들여 소금 채취하게 조성된 토지와 접속대 제염장 등 부속설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그런데 천일염 방식으로 하지 않고 동력으로 바닷물 끌어 소금 제조하는 부지는 제외한다. 방금 여러분 읽었던 거 그대로 써놨죠? 맞는 거예요. 이거. 두 번째, 저유소 및 원시장소 부지와 접속된 부속설 부지는 주성지를 한다. 이렇게. 다만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구비 송시설 제외한다. 여기서 제일 필요한 말은 뭐가 되는 걸 알았다고요? 공장 안에. 공장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어떻다고요? 다 뭐에 들어간다고? 공장용지. 그러니까 제외한다. 맞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지목이 나와요. 되게 여러분 이게 와, 그럼 나 그렇게 나오니까 못 풀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건 지금 아직 안 했어. 근데 여러분 보면요.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이나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유지다. 이 말 나왔죠? 여기까지는 유지가 맞는데 뒤쪽이 틀렸거든? 이거 아까 어디서 나왔단 말이에요?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물 재배하는 토지, 이게 뭐였어요? 답이었잖아요. 이거 엄청 하거든. 오른쪽에 한번 가봐요. 자, 361페이지. 거기 19번까지 하고 마칠게요. 19번까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4번에 도로가 나오는데 여러분 도로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도로 그러면 딱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차 다니는 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사람 다니는 인도는 뭐겠어요? 인도. 우리 지금 이 학원 앞에 지금 사람 다니는 공간 있잖아요. 그거 필지거든요. 거기 지목이 뭘로 분류되겠어요? 도로예요, 도로.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도로 그러면은 차 다니는 길만 생각하지 말고 사람 다니는 인도 있잖아요. 다 포함되는 엄청 넓은 말이에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일반 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해서 보행이나 보행 동그라미 쳐요. 보행이나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형태를 갖추고 이용되는 토지다 이렇게. 근데 차량 운행이다 그러면 여러분 다 골라내는데 보행이라는 말 있잖아요. 인도 말하는 거니까 그것도 도로에 분류된다. 그것만 하시면 되고 2번은 그냥 봐도 도로고요. 3번이 약간 좀 특이하지. 여러분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 부지 있잖아요. 이걸 우리 지금 법에서 뭘로 분류한다고요? 도로로 분류하고 있어요. 근데 경부고속도로 타고 내려가다가 어디 휴게소 들어가잖아요. 망양 휴게소 이런데 거기 지목이 뭐라고요? 도로예요. 도로에 들어가는 거죠, 다시. 그다음에 4번에 두 필지상에 진입하는 통로. 자, 여러분 두 필지상에 진입하는 통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통로 거기 동그라미 쳐봐요. 그것도 1번에 있는 보행이랑 같이 봐가지고 이것도 통로, 이것도 도로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시고 그런데 5번에 다만 아파트나 공장 등 단일 용도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합니다라고 했거든요. 자, 칠판 보세요. 지금 이런 거 조금만 지목 공부할 때 꼭 이해하는 게 좋거든요. 이런 것들은. 자, 이게 아파트예요. 아파트가 있고 아파트가 이렇게 101동이 있고 102동, 103동이 있고 쭉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요즘 아파트들은 이게 이제 지상에 차가 못 다니게 돼 있지만은 예전 아파트들 보면 다 이렇게 해가지고 차 다니게 통로들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가 동과 동 사이에 차 다니고 사람 다니도록 이게 공간이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데 부지 지목이 뭐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이거 잘 봐봐요. 여기가 차가 다니고 사람이 다니니까 도로라고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하긴 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중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를 도로라고 한다 그러면은요, 이게 필지가 다 나눠진다는 뜻이야. 101동이 한 필지가 되고 102동이 한 필지가 되고 103동이 한 필지가 되고 각각 다 독립된 필지가 된다는 뜻인데 아파트는 그렇게 안 해요. 아파트는 통째로 한 필지예요. 통째로. 이게 전체가 한 필지다라는 말은 따로 여기가 필지가 만들어지지 않다는 뜻이라고. 그 말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했죠. 노상주 추상할 때도 말을 했지만 지목을 정하려면은요. 필지가 만들어져야 돼. 필지가 안 만들어지면 지목이 안 정해진다고. 그러니까 이 경우도 따로 필지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이 부분은 지목이 뭐가 되겠어요? 대가 되는 거지. 말 이해하겠습니까? 그리고 공장, 이거 공장이다. 공장 안에 차 다니게 이게 도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지목도 뭐라고요? 아까 말했듯이 공장 안에는 뭐가 들어오든 간에 싹 다 공장용지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이거 5번 이거. 철도용지. 여러분 철도용지 이건 우리 지금 대방역 같은 데가 대표적인 건데 대방역 저거 보니까 역사 건물만 있지 않단 말이에요. 참 그리고 그 다음 역이 영등포역이죠. 영등포역 같은 데 가보면 백화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건물 있고 백화점 있지 않습니까? 롯데백화점인가요? 그 백화점이 있고 역사 건물이 같이 있거든. 그 밑으로는 이제 기차가 지나가고 그럼 그 용도가 지금 몇 가지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기차가 지나가니까 철도용지잖아요. 그 백화점이 있으니까 지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용도가 지금 2개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용도가 2개로 쓰이는데 그럼 지목을 대로 하겠어요? 철도용지로 하겠어요? 어떤 게 더 주된 용도예요? 철도용지인 거지. 철도용지가 되거든. 그러니까 역사 건물까지 있지 않습니까? 서울역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건물이 있고 그 역사 건물이라고 보통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부지는 전부 다 뭐가 된다고요? 철도용지. 매일 지나간 데 말고 건물 지어진 부분까지가 전부 다 뭐라고요? 철도용지. 이렇게. 그래서 거기 봐보면 철도용지에 교통운수를 위해서요. 일정한 궤도라는 말이 나오고 궤도 동그라미 쳐봐요. 그러니까 레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궤도라는 게. 그리고 쭉 읽어보니까 접수된 역사라는 말이 나오는 역사, 역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영등포 역사, 서울 역사 이런 거 전부 다 뭐라고요? 철도용지. 이거 철도용지 다른 거 안 해도 돼. 딱 2개만 동그라미 치면 돼요. 궤도하고 역사 이 2개만 동그라미 치고 나머지 그냥 이런 거 있구나 하고 넘어가도 돼요. 다음에 제방이라는 거 여러분. 제방이라는 것은 칠판 좀 봐보세요. 이게 방이라는 것은 막는다 뜻이잖아요. 제자라는 뚝이고 뭘 막으려고 쌓아놓은 뚝이에요. 이걸 제방이라고 그래. 그럼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시화방조제가 있어요. 그러면 시화방조제 가본 적 있죠? 새만금 방조제나 시화방조제 이런 거 그런 거 토지에 들어가요? 토지 아니에요? 새만금 방조제, 시화방조제 이거 토지이다 아니다? 토지예요. 그럼 토지니까 지목을 써야 되거든. 그럼 지목을 뭐라고 써야 돼요? 제방이라고 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시화방조제 가보면 알겠고 새만금 방조제 가도 알겠지만 거기 도로가 있어요. 차 다닌다고. 그럼 용도 2가지란 말이죠. 제방의 용도와 도로 용도 같이 쓰입니다. 그럼 그중에 어떤 용도로 등록을 하겠어요? 더 기본적이고 중요한 용도는 제방이니까 제방으로 등록하는 거지. 그래서 봐보시면은 자 조수나 조수라는 말은 바닷물을 말하는 거예요. 바닷물이나 자연 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해서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이런 것들 부지 전부 다 뭐라고요? 제방이다. 여러분 그 동해안에 가보면은 선착장 말고 이게 방파제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방파제 이게 배 피하려고 막아놓은 그 방파제, 그 방파제가 토지예요, 토지가 아니에요? 방파제가 토지이다 아니다? 아니 방금 읽었지 않았어요? 거기 파도 막으려고 쌓아놓은 방파제 나왔잖아요. 거기 방파제가 토지다 아니다? 토지다. 근데 잠깐이지만 여러분들이 왜 헷갈렸습니까? 그 완전 시멘트 덩어리에다가 뭐 테트라포트 앞에 있고 그냥 돌덩이잖아요. 돌덩이 시멘트 덩어리. 이거 토지 아니지 않느냐라고 헷갈린다라는 거지. 토지라는 말이 흙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바다 아닌 부분들은 다 토지라고. 그러니까 거기 토지로 등록합니다. 등록할 때 지목을 뭐라고 쓰는 거라고요? 제방 이렇게 쓰는 거지. 이게 지금 이런 거 애우려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토지라는 개념이 이런 것입니다라고 생각하라고 지금 말하는 거라고. 이렇게. 다음에 하천, 국어, 유지까지만 하고 마칠 텐데요. 아까 제가 한강이 토지냐라고 물어봤잖아요. 한강이 토지인 게 여기 하천에 들어가요.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다라는 말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자연의 유수라는 말은 지금 현재 한강 가면 물 흐르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말이 어디냐면은 한강 고수부지예요. 지금 가보면 자전거 타고 이렇게 다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여름 되면 장마질 때 어떻게 돼요? 잠기잖아요. 거기까지 다 하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게 한강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고수부지 생각하면 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한강이 엄청 넓은 거예요. 지금 현재 물 흘러간 데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왔다 갔다 다니고 운동하는 데 부분까지가 다 하천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밑에 국어가 나와요. 국어. 여러분 참 처음에 국어를 딱 보면은 칠판 봐보세요. 국어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단어인지가 구분이 잘 안 가죠, 그죠? 하천이나 뭐 다른 것들은 뭐 그냥 안 들어봐도 알겠는데 이 국어라는 말을 우리가 일상에 잘 안 쓰거든. 이게 국어라는 말은요, 우리가 쓰는 말로 바꾸면 일반적으로는 또랑입니다. 이거 보통 이걸로 써요. 근데 이게 또랑이라는 말을 한자로 바꾸잖아요. 그럼 물길이죠. 물길이잖아요. 그럼 물길이 뭐예요? 수로예요. 물길이라고. 근데 국어를 읽어보면은 자 봐봐요. 국어 봐보니까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해서 일정한 형체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및 부속설 부지다라는 말 나오거든요. 지금 여러분 읽었던 문장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뭐가 되겠습니까? 수로, 동그라미. 수로, 동그라미. 이번에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에 해당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 수로, 동그라미. 그러니까 국어라고 물어보는 그 지목에는 두 개의 문장이 나오는데 감사하게도 두 문장 다 뭐가 나와요? 수로가 나와요. 아예 수로라는 말은 국어랑 같은 말이라는 거죠. 같은 말을 써놔버렸어요. 문장 안에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 거기 들어보세요. 국어라는 지목을 물어볼 때는 반드시 무슨 단어가 들어간다고요? 수로가 들어갑니다. 수로가 들어가는 게 국어예요. 이게 그럼 칠판 봐보세요. 자 올해 5번 문장인데 이거 용수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라고 나와요. 수로. 둑 및 부속설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에 해당되는 소규모 수로. 이거 나왔잖아요. 그럼 뭐라고요? 국어. 그러니까 문장이 길어가지고 뭐 헷갈리기도 딱 좋겠지만은 그냥 국어 나오면 다른 단어 하나도 생각 안 나도 돼. 뭐만 떠오르면 돼요? 수로. 수로 이퀄 국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유지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유지라고 할 때 자 칠판 보세요. 국어라는 말도 어렵지만 유지라는 말도 쉬운 말은 아니거든요. 유지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지방? 기름종이? 그 지방에 잘 나가는 사람? 이 유자가 머물 유자예요. 흐를 유자가 아니야. 그 지자가 있잖아요. 이 지목이 다른 거 뭐 잡종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공장용지 할 때 지자 있잖아요. 전부 땅 지자거든요. 유지할 때 지자는 연못 지자예요. 연못 지자라고. 이게 땅 지자가 아니에요. 이 지자가 뭐라고요? 연못 지자. 우리 연못 지자라는 말 알죠? 이게 그러니까 머물 유자에 연못지라는 거죠. 그 머물 유자 연못지를 쓰니까 물이 어떻게 돼 있겠어요? 물이 고여 있는 땅이야. 그러니까 유지는 반드시 이게 한번 한자로 뜻을 풀이하고 들어가야 돼. 그러면 내용이 쉬워져요. 근데 유지라는 말을 그냥 풀이 안 하고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연결이 안 돼 버린다고. 연결 안 되면 어렵거든. 그러니까 유지 공부할 때는 반드시 이게 머물 유자에 연못지다. 흐를 유자 써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전혀 엉뚱한 소리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봐보니까 물이 고인다. 상시로 물을 저장하고 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이런 말 나와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팔당댐이 토지인가요? 그 다음에 백운호수가 토지인가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이게 토지란 말이에요. 그럼 토지이니까 지목을 정해야 되는데 그때 지목 뭘로 분류가 된다고요? 유지로 분류가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2번에 연완골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안 되는 토지다. 자생 동그라미 치고요. 배수가 잘 안 된다. 밑줄 쳐요. 여러분 이게 배수가 잘 안 되니까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고여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지목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 자생이라는 말에 반대 단어가 있거든. 그 반대 단어가 아까 전답 과손에 나왔던 뭐예요? 재배예요. 재배. 재배라는 반대말 이게 나온 거라고. 그래서 아까 이게 정답이 3번이었잖아요. 3번. 여기 이 앞부분 말고 뒷부분을 좀 바꿨다고. 여기가 엉뚱한 걸 넣은 게 아니에요. 그래도 비슷한 걸 넣는 거예요. 헷갈리기 좋은 거. 여기가 연완골 이거 나왔죠 같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안 되는 토지. 이렇게 나온 게 유지인데 이것들을 재배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지목을 와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막 외운다고 되게 부담 같지만 그렇지 않아도 돼. 지금 제가 말한 거 막 포인트 주는 데 있잖아요. 그런 거 중심적으로 하게 되면 문제 다 풀어요. 되게 간단한 거거든요, 이거. 근데 물론 한 번 하고는 안 되죠. 2번, 3번 하면서 자꾸 입력시켜야지. 이게 그러면 이거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예쓰지 않아도 교실 안에서 앉아 있잖아요. 동그라미 치고 줄 치고 그러면서 자동으로 이게 입력됩니다.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오늘 첫날 공시법, 지적법은 사실은 이 이제 다른 법률 과목에 비해서는요, 이게 쭉 나열된 것들도 많고, 뭐 그냥 다 외워야 될 것들 같고 막 이런 내용들이 처음에 나와요. 첫날이 더 심하고 다음 날도 마찬가지. 다음 주도 이거 막 외워야 되는 것 같다라는 것들이 막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 뭐 무조건 외운다라는 부담감이 있으면 오히려 공부가 안 됩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들어보고 야 진짜 내가 몰랐던 건데 별걸 다 가르치는구나. 중개사 때 이런 게 필요할까? 필요 없어요. 그럼 도대체 왜 배우는 거냐? 시험 보려고. 시험 보려고 여러분들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나중에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 1차적인 목적은 시험 보려고 하는 거니까 절대 그런 거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합격시킬 때 가장 유리한 법이 이거예요. 지적법. 지적법이 내용이 무난한데 이게 그래도 12문제가 나오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11개나 10개를 맞아주면은 이게 무난하게 통과가 돼요. 근데 지적법을 만약에 안 해가지고 한 7개 맞아버린다. 그러면은 곤란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적법은 조금만 신경 써주면은요 11개 충분히 맞거든요. 이것은 자 오늘 배운 과목 쭉 제가 언급하면서 정리합시다.